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음에 2023년 서브노트 강의가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1주차 강의로 해서 다음에 국어부터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 다음에 강의 교재는 500제 상하하고 다음에 지금 PDF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 일정은 뭐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이렇게 이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순서로 다음에 진행이 되고, 다음에 더 이제 일정이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7월 말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뭐 교권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다음에 사회적 파장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전체의 그다음에 구조적이고 사회적이고 고질적인 병폐가 그다음에 쌓였던 것이 이제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폭발이 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그 예비교사로서 그다음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피해자들 모든 뭐 현직 교원이라든지 뭐 예비교사도 그다음에 실질적인 다 피해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그다음에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그다음에 재정비가 반드시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오늘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어과인데 각 교과별로 우리가 뭐 1월 달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해 왔지만, 그래서 이제 7, 8, 9월까지가 그다음에 마지막 다음에 최종 정리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적어도 이제 뭐 9월 중순부터는 서서 이제 문제풀이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각 교과별로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어 교과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뭐 킬러 문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은 다음에 뭐 수능하고 또 거의 뭐 좀 흐름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응시 인원 대비해서 우리가 TO가 이제 적게 나고, 그다음에 미발령 상태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변별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측면들이 좀 강하다. 그래서 뭐 작년 시험 문제부터가 좀 그래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단순히 이제 가로넣기 형태로 단답형 형태로 출제가 됐다 하면은, 그다음에 지금은 그다음에 그 단답형과 논술형의 좀 중간 정도의, 그래서 이제 뭐 이유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렇게 좀 물어보는 약간 좀 고차원적인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그다음에 중등 교육론과도 중첩이 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기출 문제를 다음에 좀 벗어나는 경향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킬러 문항이 한 문제씩 그다음에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수능 출제하고는 좀 별도로 그다음에 임용고시는 작년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뭐 성인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어 교과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출제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접근하는데 좀 부담감이 많이 든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국어 공부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뭐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다음에 최근에는 기존에 출제가 되지 않을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면서 수험생들이 좀 당황하게 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하게 된다.
그다음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그다음에 22 개정 교육 과정. 그래서 이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거의 이제 암기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다음에 3학년과 4학년, 5, 6학년. 3, 4학년, 5, 6학년은 다음에 강론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어 교육론 내용들을 좀 결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과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교과와도 좀 비슷한데, 그래서 문항이 이제 세련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정교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정교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출제위원들이 출제자가 좀 고차원적인 그다음에 출제 기술을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에서 거의 벗어나는 형태의 문제, 기출에서 이제 벗어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다음에 강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강론 자체에 있는 내용이나 다음에 참고 자료, 강론 자체에 대한 내용이나 참고 자료하고 관련되는 다음에 교육론을 연결시킨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00제 다음에 개념서 500제에 다음에 그 중등 국어 교육론, 중등 국어 교육론 기출 문제, 그다음에 중등 교육론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용어 위주로 해서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그 내용들이 제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중점 사항의 강의 계획서는 다음에 지금 미출제된 개념,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개념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뭐 기존에 출제가 됐던 거는 우리가 기출 문제 강의에서도 다 얘기를 했었고, 기출 문제를 많이 우리가 달아보고 많이 접했기 때문에 가급적 기출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출제가 되지 않은 미출제 개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 문제를 벗어나는 형태, 기출을 벗어나는 형태가 국어과의 흐름입니다. 기출을 벗어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다음에 미기출 개념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미출제 개념, 다음에 출제가 되지 않은 개념을 중심으로 봐야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변형하거나 기출 문제 해설에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경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개념들이 제시가 된다. 출제가 되지 않고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이 제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미출제 개념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다음에 강론 내용을 그다음에 강론 내용은 또 더욱더 디테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강론 내용은 디테일하게, 그래서 강론 전체 내용을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론의 전체 내용을 훑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론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표현을 전제로 다음에 이해를 하면 됩니다. 표현을 전제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가 이제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리스트 보시면은 1주차 1번 프린트는 국어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 2015 개정에 다음에 강론 내용이 다음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으로 양이 좀 많습니다. 180페이지 정도. 그래서 다음에 다 출력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그다음에 자기가
그다음에 그 보면서 파일 열어가면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만 다음에 그 출력을 해도 되는데 가급적 다 출력하면 좋겠죠. 그다음 프린트 1번은 강론 내용. 그다음에 강론 내용에도 보면은 뭐 작년에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출 부분을 제외하고 보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강론 내용은 기출된 내용을 제외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우지 말고 그다음에 강론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표현을 전제로 그다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표현을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프린트 2번 프린트가 국어 교육론 프린트입니다. 최근에 국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국어 교육론 프린트고 그다음에 프린트 3번은 프린트 3번은 서정문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4번은 서사문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린트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프린트 국어 교육론. 그래서 다음에 2번 프린트 국어 교육론. 작년에도 다음에 토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음에 국어 교육론에서 제시가 된다. 그런데 뭐 내용 개념을 물어봤던 거는 다음에 교과서적인 내용은 다 초등 교과서를 벗어났지만 성취 기준은 초등학교의 성취 기준과 다음에 관련성이 있어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개념은 다음에 중등에서 출제가 됐지만 개념은 중등에 출제했지만은 다음에 그 교육과정의 근거, 성취 기준은 다음에 초등에서 성취 기준 초등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국어 교육론 같은 경우 교육론은 다음에 듣기 말하기, 다음에 읽기, 다음에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집중적으로 다음에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프린트 2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듣기 말하기에서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바로 공감적 듣기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듣기. 그래서 듣기 말하기에서는 다음에 공감적 듣기가 아직 출제가 지금 안 됐습니다. 강론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강론은 지필진들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학년 동일 개념이라 하더라도 학년군별로 지도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필진들이 뭐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심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출제 다음에 출처가 어떤 교재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워낙 대학 교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보이는 그 교육론은 그래서 임용고시 바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에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시한 겁니다. 자, 공감적 듣기가 우리가 뭐 개념 자체는 뭐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목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장면을 주고 이 지도의 김교사의 수업 장면을 제시해주고 김교사가 다음에 애초에 계획한 다음에 수업 목적을 써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목적은 다음에 그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방의 생각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목적들은 너 중심의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의 듣기. 이제 독자 청자를 강조한다 그런 얘기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음에 그 공감적 듣기 핵심은 바로 들어주기입니다. 다음에 들어주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들어주기에는 다 소극적 들어주기하고 적극적 들어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감적 듣기의 다음 핵심은 들어주기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들어주기를 가로넣기 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극적 들어주기하고 적극적 들어주기가 있다. 그래서 소극적 들어주기는 대표적으로 격려하기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었죠. 관심편, 공감편, 동정편, 기쁨편, 놀라움편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격려하기입니다. 소극적 들어주기, 격려하기. 그래서 우리가 막 맞장구 쳐준다는 게 대표적으로 격려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 예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다음에 정말 잘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공감적 듣기, 경략이 기술의 그다음에 표지들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대방의 이야기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다음에 문제가 우리가 출제 유형을 잘 보라는 예전에는 개념 자체를 물어볼 때 예전에는 뭐 들어주기, 소극적 들어주기, 격려하기라는 그다음에 명칭을 직접적 요구했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기법,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방법의 효과나 이유를 쓰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다음에 격려하기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출제의 그다음에 출제자 의도가 이제 변경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변경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미술과에서 다음에 언급됐던 뭐 대페이지망이라는 용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페이지망의 용어를 물어보지 않고 효과나 뭐 장점이나 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예전에는 용어 자체를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이걸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이것의 이 개념이 주는 효과, 그다음에 장점, 그다음에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 이렇게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격려하기를 죽으라고 외운 사람은 이거를 그다음에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뭐 전교과도 마찬가지예요. 용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업에 반영이 됐을 때, 이 용어가 수업에 반영이 됐을 때 학습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업 반영이 됐을 때 학습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되느냐 해서 효과, 장점, 이유를 물어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기는 무엇이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적극적 들어주기입니다. 아들과 엄마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들어주기는 화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아들은 몸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아이는 그다음에 반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준다. 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라는 장점의 효과라고 볼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격려하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다음에 효과가 있고, 다음에 적극적인 적극적 들어주기는 화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7번째 7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성취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 듣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 요소는 공감함에 듣는 태도입니다. 뭐 중학교도 제시가 되어 있죠. 중학교는 다음에 공감이 학습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취기준 해설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공감적 듣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공통적인 성취기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협력적으로 소통하게 한 듣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음에 소극적 들어주기하고 적극적 들어주기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 있는데 이 성취 기준에서는 적극적인 공감적 듣기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적극적 듣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 듣기는 효과는 화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 교육론을 보더라도 이 성취 기준
성취 기준에 근거를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등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다음에 제시가 되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공감적 듣기 쪽에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3페이지는 독서 교육 이론의 변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문 이론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긴 한데 작문 이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읽기입니다. 그래서 읽기에서는 독서 교육 이론, 여기는 독서 교육 이론이고, 쓰기에서는 우리가 뭐 작문 이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지주의, 그다음에 또는 뭐 구성주의라는 작문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읽기에서는 그다음에 독서 교육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도 언급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적 병행에 대한 읽기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표 보시면은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쓰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독서배는 텍스트, 독자 맥락입니다. 텍스트, 다음에 독자 맥락, 읽기 개념은 해독, 디코딩입니다. 작년 영어과에서 음철법 파닉스에서 디코더블 텍스트가 제시가 있었죠. 그래서 디코더블, 디코딩. 인지주의는 컴프레hen션, 이해. 사회 구성주의는 뭐라, 대화 협상입니다. 읽기 모형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상향식, 하향식, 사회 문화적 모형입니다. 상향식, 하향식 많이 들어봤었죠. 그래서 상향식, 하향식.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부터 두 가지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하향식. 사회 구성주의는 사회 문화적 모델입니다. 사회 문화적 모형, 맥락 지향적 모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에 단어와 관련돼서는 바로 단어인지입니다. 그래서 단어인지, 단어의 결합이 바로 어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휘 지도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보 단서의 파악은 다음에 단어는 음성 문자 단서를 사용한다. 읽기 진행 방향, 뭐 의문 단어, 문장, 문단, 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지도 중점은 단어의 정확한 인지, 다음에 하이긴의 숙달로 제시가 됩니다. 지도 모형은 직접 교수법입니다. 직접 교수법인데 기능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 방법 비판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분절적 기능의 숙달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행동주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단어 인지가 이해 필수적이다. 지도 중점은 단어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단어의 정확한 이해에 해당이 되고, 학생 평가 중점은 하이긴의 숙달입니다. 지도 모형은 직접 교수법. 지도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 비판점은 분절적인의 숙달입니다. 인지주의는 하향식 모형입니다. 탑다운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정보 파악의 단서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남서. 이게 경험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스키마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텍스트에 대한 가정과 예측, 글 읽으면서 확인한다. 지도 중점은 글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미닝을 얘기하는 거죠. 행동주의는 단어, 인지주의는 글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지도 모형은 총체적 언어 교육 모형입니다. 이렇게 총체적 교수법 생각하면 됩니다. 비판은 뭐 해석의 무정보주의를 얘기를 한다. 우리가 뭐 반응 중심 학습 관련될 수가 있고, 다음에 사회 구성주의는 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다음에 읽기 학습에서는 다음에 읽기 학습은 소집단 토론 활동 통해서 의미 협상입니다. 소집단 토론 활동. 다음 해석 공동체, 독송동체의 지식의 공유다. 네,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 공동체의 지식의 공유를 얘기를 한다. 뭐 협상이라든지 공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사회 구성주의는 뭐 비고치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옆에 보시면은 이런 인식론적 관점들의 독서적 근본법은 세 가지 필수 요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필수 요인은 다음에 맥락, 독자 텍스트입니다. 맥락, 독자 텍스트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텍스트 독자 맥락은 다음에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한다. 첫 번째 텍스트 요인입니다. 텍스트 독자 맥락 요인이라는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가 작년에 쓰기가 나왔는데 이제 읽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쓰기가 나왔는데 읽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텍스트, 다음에 독자,
다음에 맥락 요인입니다. 텍스트인, 독자 요인, 맥락 요인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독서 교육 이론에 대한 김교사, 이교사, 박교사와의 대화이다.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문제가 언급될 수가 있다. 작년에 쓰기 형태를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인, 그리고 텍스트는 그러니까 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그다음에 글, 독자, 맥락 요인으로 봤을 때 텍스트인인데, 텍스트인은 행동주의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독자는 미숙하기 때문에 텍스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텍스트의 의미를 설명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모방, 수용해서 텍스트를 이해한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한 게 텍스트 분석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언어적 요인이 중요하다.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교사 역할을 얘기한다. 그다음에 독자 요인은 인지주의 읽기로 강조합니다. 행동주의는 텍스트인. 행동주의는 행동주의는 텍스트인. 그다음에 인지주의는 그다음에 독자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의 그다음에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구성을 한다. 스키마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주체와 심적 과정이 중요시됩니다. 주체, 개별 독자, 소집단 독자, 담화 공동체. 독서의 주체가 개별이냐, 소집단 독자냐, 담화 공동체냐. 심적 과정에는 대표적으로 배경 스키마가 있습니다. 인지발달거나 숙달도 등이 중시가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맥락 요인은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사회 구성주의. 다음 인지주의를 우리가 구성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맥락 요인은 사회 구성주의 읽기론에서 강조합니다.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 속에 내재하는 것이나 독자 개인의 근거에서 구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담화 공동체입니다. 작년에 쓰기 영역에 나왔던 거와 거의 비슷하게 있죠. 그래서 이제 독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대화 협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맥락에 적합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화 협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의미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화 공동체라는 용어도 제시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다시 한번 나온다면 텍스트인, 독자 요인, 맥락 요인 세 가지가 읽기에 그다음에 또는 독서의 필수 요인 세 가지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4페이지는 독서 교육관의 구성을 올립니다.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 원리입니다.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의 원리가 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 표가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제시가 된 거는 학년간 읽기 성취 기준의 위계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무슨 원리냐? 이건 바로 내용 조직의 원리 중에서 이건 바로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브루너의 나선 교육까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낭독, 사실적이, 추론적이, 비판적이, 창의적이, 상위인지에서 있을 때 이게 바로 성취 기준의 위계성. 이건 바로 그다음에 계열성의 원리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심화 반복하는 계열성. 계열성의 원리에 따라서 다음에 중학교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조직의 원리. 그다음에 계열성입니다. 그래서 내용 선정의 원리는 타당성, 동기유발, 기획, 가능성 원리는 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의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를 할 건 하고 용어를 암기할 건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의 원리는 다음에 그 내용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또는 타당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독서 교육의 목적 달성에 적절한 거 선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목적 달성에 적절한 거 설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동기유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의적 요인을 고려하는 게 바로 동기유발의 원리다. 세 번째는 기회를 제시해야 되고, 네 번째는 발달 단계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가능성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용 선정 조직 원리하면 우리가 사회과에서도 제시가 되고, 뭐 도덕과에도 전교과에 다 강조가 된다. 그래서 국어과에서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과에서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된다. 타당성. 그다음에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동기유발의 원리. 기회 가능성의 원리. 그러니까 발달 단계의 범위 있어야 된다는 게 가능성 원리입니다. 내용 조직의 원리인데, 그다음에 내용 조직 원리는 종적 원리하고 횡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용 조직은 그다음에 종적하고 횡적. 종적이냐 횡적이냐. 그다음에 계속성입니다. 경험이 계속되도록 조직해야 된다. 독서 과목의 경우는 그다음에 초등학교 국어 과목에서 1경에 등장한 것이 고등학교까지 매학년 교육 내용 제공이 된다. 계속성입니다. 계열 내용은 계열성에 올립니다. 단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넓이와 깊이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해야 된다. 넓이와 깊이가 점진적으로 증가돼야 된다. 이게 바로 브루너의 나선 교육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열성의 원리가 오른쪽에 있는 도표, 내용체계표가 계열성 원리입니다. 3번의 통합성 원리입니다. 타 교과의 통합, 그다음에 영역 간 통합을 얘기를 하는 통합성 원리. 도덕과에서 제시했었죠. 균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용들 사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양성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개인 차이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학생의 독서 속도라든지 독서 능력, 책의 선호에 대한 그런 개인 차이를 고려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다양성 원리입니다. 이 중에서 그 맨 밑에 제시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종적 조직 원리와 횡적 조직 원리가 있는데, 1번 계속성, 2번의 계열성은 종적, 다음에 조직 원리고, 3번 통합성, 4번 균형성, 5번 다양성은 횡적 조직 원리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기 1경에서 계열성 원리는 다음과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낭독, 사실적의, 추론적의, 비판적의, 창의적의, 상인지가 바로, 다음에 읽기, 성취, 위계성이 이게 바로 조직이, 내용 조직의 원리가 계열성의 원리다. 다음에 낭독이 있고 사실적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다음에 기능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적에는 중요한 내용 확인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유형에 따른 대강 갖추리기, 목적에 따라서 요약하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심 생각 파악하기라든지, 그다음에 요약하기가 사실적입니다. 추론적에는 짐작하기, 예측하기 추론적입니다. 비판적에는 사실과 의견을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판단하기, 평가하기 이런 게 바로 비판적입니다. 사실적의, 추론적이, 비판적, 창의적에는 읽기라고 해서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입니다. 창의적 읽기는 지금 성취 기준에서 여기는 지금 언급이 지금 그다음에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다음에 통합하기라든지 대안 제시하기가 바로 창의적 읽기입니다. 상인지는 읽기 전략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읽기 전략 적용하기, 점검, 적용하기 이런 게 다 상인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표도 좀 잘 봐야 됩니다. 기능 자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사실적 읽기 또는 사실적이에 장애에 나왔던 사실적 질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사실적이에 추론적이에 추론적 사실적 읽기 또는 추론적 읽기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이에 비판적 읽기라든지 상인지는 안 나왔다. 그래서 읽기 전략 적용하기가 상인지의 기능에 해당이 된다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다음 5페이지는 장문 기능 및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과 기능을 다음에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교육론에서는 장문 전략과 기능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음에 장문 전략에는 다음에 생성하기 전략부터 해서 활용하기 전략까지 제시가 돼 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부터 해서 자유현상, 회상하기, 상상하기가 바로 생성하기 전략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쓰기에서는 전략과 이제 기능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쓰기에서는. 그다음에 장문 이론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우리 언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쓰기에서는 전략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됐었다. 그래서 생성하기 전략에는 관련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론에 더욱더 이제 디테일이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건 기출에서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다음에 회상, 상상, 자유현상, 직접계획, 생성하기 전략에 해당되고, 다음에 다발짓기, 도식화하기, 계획짜기는 다음에 조직하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하기 전략을 내용 생성, 조직하기 전략을 내용 조직이라 해도 됩니다. 다발짓기, 도식화, 계획짜기가 조직하기 해당이 된다. 구두 장문은 초고 장문 전략입니다. 메모하기, 얼른 메모, 구두 장문은 초고 장문 전략이다. 그래서 명칭을 잘 봐야 됩니다. 다음에 감각적 표현 전략. 그래서 우리한테는 은유나 직유, 다음에 비유법이죠. 다음에 관용어 사용하는 것은 감각적 표현 전략을 얘기를 한다. 독자가 돼 질문하기, 독자가 돼 심상만들 이런 것들은 정교화 전략. 소리내어 읽기, 질문하기, 텍스트 활용하기, 협약에 돌려 읽기는 점검하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정보 사용하기, 삭제하기 이런 것들은 교정하기 전략. 주석 달기, 자기 평가보수 발문은 장문은 평가하기 전략. 그래서 마지막은 다른 장르로 바꾸어서 장문화 이런 것들은 활용하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교육론 쪽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관련 활동을 여러 개 섞어놓고 이제 전략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전략에 대한 부분, 뭐 자유회상이라든지 개별적인 개념은 총론이 있는 거고, 교육론에는 이 관련 활동을 다 묶어서 전략으로 언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사하기, 조직하기, 초고장문, 감각적 표현, 정교화. 그래서 뭐 독자가 되어서 질문하기 이런 것들은 정교화 전략 이런 거 충분히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질문하기, 협의하기는 점검하기 전략, 교정하기 전략, 평가하기 전략, 활용하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봐야 돼. 오른쪽은 뭐 기능, 장문 기능에서는 글자 쓰기 기능, 맞춤법 기능, 그다음에 구조화 기능, 그다음에 표현 기능, 자료 활용 기능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구조화 기능입니다. 완결된 문장 쓰기,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문단을 구성하기. 그래서 그다음에 뭐 시간, 공간 변화에 따라 내용 배열하기, 화제 범주하기, 이런 것들은 다 구조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전 사용하기나 참고도에서 정보 찾기는 자료 활용 기능입니다. 이런 게 이제 교육론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얘기했지만은 일단 쓰기 기능이나 전략, 또 읽기 기능 전략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런 이미 나왔던 문제가 나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로 다양한 관련 활동을 제시해주고, 다음에 장문 전략이나 이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인벤티 스펠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에 창안적 글자 쓰기입니다. 그래서 창안적 글자 쓰기, 영어과에서 우리가 강조가 됐던 겁니다. 창안적 글자 쓰기는 뭐 유치원을 적용해서 제시했었는데 아무래도 초등에서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명칭과 특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최근에는 명칭보다는 특징을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개념을 주고 이 자체를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이렇게 이쪽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처음이 아니라 그 두 번째 표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예전에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여기를 이제 물어본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음에 4단계 5단계 4-1 4-5-6단계입니다. 4-1은 그러니까 다음에 1, 2, 3단계는 유치원하고 관련이 됩니다. 1, 2, 3은 다음에 출연 전, 다음에 출연, 다음에 미완성적인 출연 단계를 얘기를 한다. 4-1은 음절의 수 인식 단계입니다. 음절을 나눌 수 있고 단어의 길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 4-1은 음에 따른 철자 인식 단계입니다. 나라는 소리와 관계에서 철자 쓰기를 나타내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단계다. 그래서 접두와 전미사가 나타납니다. 5단계는 불완전한 표준 글자 쓰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음의 표기는 가능한데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오류를 범한다. 마지막 표준 절차 쓰기입니다. 그래서 음이 또 함께 해야 단계입니다. 표준 절차 단계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른쪽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4-1단계부터 한번 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한국어의 특징인 음절수와 글자수가 일치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4-1단계, 4-2단계 보면은 이게 4단계는 음절수와 글자수의 일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뭐 조선아 우남이 교수의 논문인데 이게 교육론에 제시가 됐던 겁니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은 음절의 수 인식 단계입니다. 다음에 음절의 수 인식 단계를 얘기를 한다. 음절을 나누고 단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글자와 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글자 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4-2는 음에 따른 철자 인식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난, 장난감, 물장난. 그래서 음에 따른 철저의 단계인데, 다음에 말과 소리와 말 소리의 연계에서 철자를 쓰이는 단계다. 그래서 다음에 글자와 다음에 남네 있죠. 그다음 글자 음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다음에 글자 음을 일치를 시킨다. 그런데 4-1은 글자 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5번째 5단계는 책상 공책, 그다음에 까딱, 닭장에서 불완전한 표준 글자 쓰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의미 표기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자음과 모음 형태에서 선이 첨가되거나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치세 가로선이 첨가가 된다. 다음에 16번 까닭에서 겹받침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6단계가 표준 철자 단계입니다. 그래서 표준 철자를 쓰며 의미도 함께 이해한다. 장난, 장난감, 물장난.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다음에 그 5번째 4-1, 2단계하고 5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15에는 그다음에 치세, 그다음에 책상 공책에서 치세 가로선이 첨가가 되고 16번 까닭에서는 그다음에 겹받침의 순서가 다음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한 표준 글자 쓰기 단계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1, 2단계, 다음에 5단계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표준 철자에 대한 부분은 영어과에서 언급될 수 있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국어과에서도 언급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프린트로는 이제 국어과에서 다음에 그 제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론에서 반드시 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강론에서 문제가 나오고, 교육론과 강론에서 이제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다음에 용어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육론 다음에 크게 봤을 때 교육론 파트, 다음에 강론 파트, 다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 파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단면평가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그 용어를 물어봤던 겁니다. 용어. 국가수준에서는 용어를 다음에 물어볼 수가 있고, 강론은 전체적인 교과서 내용 위주로 봐야 되고, 다음에 교육론이 이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에 3번, 4번 프린트 먼저 하겠습니다.